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라도 깊은 산골, 옹달샘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뒤편 산중턱에는 20해 전부터 혼자 사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저 할멈은 말이여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와도 말을 안 섞으신다네. 혹시 무슨 죄를 짓고 도망친 게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마을의 서당 훈장 민재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무서운 태풍이 몰려왔지요. 빗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바람은 나무를 휘어잡아 꺾을듯 울부짖었습니다. 민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그만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얼어 죽겠구나.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갔지요. 낡은 움막 앞,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다 살려주시오.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노파가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달리 눈만은 이상할 정도로 예리했지요. 들어오시게. 움막 안은 깨끗했지만 쌀쌀했습니다. 벽 한쪽에 먼지 쌓인 자수틀이 있었고 새빠른 비단 주머니들이 걸려 있었지요. 노파는 말없이 마른 옷과 따뜻한 죽을 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먹게. 민재가 죽을 떠먹는데 밥상의 무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두 똑같은 크기로 잘려 있었지요.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했습니다. 민재는 노파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끝마다 바늘 자국이 무수히 박혀 있었지요. 할머님께서는 원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묻지 말게. 실례를 무릅쓰고 여쭙건대 할머님께서는 혹시 누군가를 잃으셨습니까? 성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찌 알았나? 제 어머니도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님 눈빛에서 같은 슬픔이 보입니다. 성년은 한참을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딸일세. 내 하나뿐인 딸을 잃었네.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20해. 아니, 20해하고도 석 달이 더 되었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 그리우시겠습니다. 매일 밤 이 향을 피우며 기억하네. 그 아이의 얼굴을, 목소리를, 웃음소리를 잊지 않으려 애쓰지. 민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가 방에 누워있는데 안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구나, 수진아. 어미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지요. 다음날 아침, 민재가 밖으로 나가니 성년은 움막 뒤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네. 민재가 약초밭을 보니 보통 풀들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약재도 있었고 독초로 보이는 것도 있었지요. 이 많은 약초들을 할머님께서 모두 아십니까? 오래 다루다 보니 조금 알게 되었네.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혹시 의원이셨습니까? 의원은 아니었네. 다만 그때였습니다. 성년이 검은 뿌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붉은 천으로 정성스럽게 싸서 따로 보관했지요. 저것은 무슨 약초입니까? 자네가 알 필요 없는 것일세. 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뿌리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오늘 안으로 떠나시게. 예. 하지만 아직 비가. 더 이상은 머물 수 없네. 그리고 성녀는 안채를 가리켰습니다. 저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게. 약속하시게. 알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산은 이제 관아 소유다. 모두 비켜라. 민재와 성년이 밖으로 나가니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말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뒤로 포졸 서넛이 따라왔지요. 저건 새로 부임한 현감의 딸. 서연, 아십니까? 소문으로만 들었지. 아비보다 더 악독하다는. 서연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비단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산 공기를 가르며 울렸지요. 쯧쯧. 이런 누추한 곳에 사람이 산다니. 이년아, 이 산이 이제 누구 것인지 아느냐? 모르겠네. 감히 대꾸도 안 해? 귀가 먹었나? 아씨, 이 할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이곳에 사셨습니다. 부당하게. 내가 누군데 감히 나서느냐? 에잇, 비켜! 서연은 민재를 밀쳐내고 움막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허, 이게 뭐야? 이런 남루한 것들만 가지고 살았어? 그녀의 눈에 벽에 자수틀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자수틀? 쓸모도 없는 것을. 서연은 자수틀을 발로 찼습니다. 쾅! 자수틀이 넘어지며 비단 주머니들이 흙바닥에 떨어졌지요. 그만두게. 오, 늙은 것이 드디어 입을 여네? 뭐가 그리 아까운 거냐? 민재가 슬쩍 성년을 보니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 방에는 뭐가 있느냐? 혹시 재물이라도 숨겨놨나? 그것만은 안 돼. 호, 뭐가 숨겨져 있길래 이리 호들갑이냐? 내가 직접 봐야겠구나. 제발, 거긴 안 돼. 하지만 서연은 이미 안채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에! 삐걱, 문이 벌어지며 안채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탁, 작은 위패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진의 영혼이여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야? 죽은 자식 위패. 크크,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운 년이 뭘 그리 호들갑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년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20해 동안 눌러 참아왔던 것이 칼날처럼 뿜어져 나왔지요. 민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지금 성년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을. 서연도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허세를 부렸지요. 뭐야? 늙은 것이 눈을 부라리고 있네. 야! 너희들 전년을 당장 잡아야! 하하. 하지만 아씨, 관가를 모욕했다. 당장 끌고 가지 못할까? 포졸들이 어쩔 수 없이 다가왔습니다. 성년은 천천히 위패를 주워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제자리에 모셨지요. 미안하구나, 수진아. 어미가 또. 그리고는 포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가세 따라가겠네. 할머님, 이건 부당합니다. 제가 증인으로. 괜찮네. 젊은이. 성년은 민재에게 다가가 작은 옥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한양 상의원으로 가게. 김 상궁을 찾아. 이것을 보여주고 부탁하게. 상의원이라뇨? 자네가 궁금해하던 것. 나는 한때 대궐 사람이었네. 그것만 알면 되네. 성년은 끌려가면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손에 쥔 옥주머니를 펼쳐보았습니다. 용무늬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상의원 수침선비 성년. 수침선비. 그렇다면 할머님께서는. 민재는 움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지요. 넘어진 자수틀을 일으켜 세우던 중 틀 안쪽에 비단천이 숨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바늘로 술을 놓듯 아주 작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요. 경호년 3월, 현감 김씨, 미국 상납금, 착복, 증인 이방 박씨, 경신년 6월. 2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민재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향로가 있었고 그 옆에 낡은 책들이 쌓여 있었지요. 궁중의녀 비방, 약초 대전, 독초 분별법. 이 할머니는 단순히 침선비가 아니셨어. 약초까지. 그렇다면 저 검은 뿌리는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비단천과 옥주머니를 챙겨 즉시 한양으로 달려가기로. 과거 회상 그 사이 옥에 갇힌 성년의 기억은 20해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수진아, 수진아, 어디 있느냐? 그날 밤 중전마마의 처소에 갑자기 불이 났었습니다.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았지요. 불이야, 불이야. 수진이를 봤느냐? 내 딸을. 안에 아직 사람이 있어요. 성년은 미친 듯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대답해라. 어미가 왔다. 어마마, 무서워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기다려라. 어미가 지금 간다. 무너지는 소리. 어마마, 사랑해요. 수진아, 수진아. 성년이 딸을 끌어안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요. 성년의 손목에는 화상이 깊게 패였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깨어나거라. 제발, 수진아. 나중에 안 사실이었습니다. 그 불은 사고가 아니었지요. 후궁들 사이의 권력 다툼, 중전마마를 모함하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지른 불이었습니다. 범인을 찾아야 해. 반드시. 하지만 궁궐은 진실을 묻었습니다.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지요. 성년 상궁, 그만두십시오. 궁궐에서 진실은 내 딸이 죽었어. 내 딸이. 성년은 더 이상 궁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죄를 품에 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요. 현재로 복귀옥에 갇힌 성년은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어미가 또 실패했구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옥창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나리, 제발. 성년이 옥창 사이로 내다보니 한 여인이 관아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었지요. 저희 남편이 관아 공사를 하다 떨어져 죽었사옵니다. 제발 조금만이라도. 그것은 본인의 부주의 아니오. 관아에 무슨 책임이 있소? 제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옵니다. 시끄럽구나. 오히려 공사를 지연시킨 죄로 벌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벌금이라뇨? 탁. 서연은 동칠 아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관가에서 울음소리를 내느냐. 여인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어린아들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지요. 어머니! 성년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지요. 용서할 수 없구나. 이번에는 반드시. 그날 밤 성년은 포졸 하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젊은이, 할멈, 무슨 일이십니까? 부탁이 하나 있네. 내 움막 대들보 밑에 붉은 천 보자기가 있네. 그것만 가져다 줄 수 있겠나? 하지만 그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일세. 평생 간직해온 것이네. 포졸은 할머니의 눈빛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약속대로 붉은 천 보자기를 가져왔지요. 여기 있습니다. 할멈, 고맙네. 젊은이, 큰 은혜일세. 포졸이 돌아간 후 성년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뿌리가 들어 있었지요. 성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흑삼근,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사흘 동안 온몸을 마비시키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위패를 떠올렸지요. 수진아, 어미가 만약 이 독을 쓴다면, 만약 사람을 죽인다면 너도 슬퍼하겠지. 한참을 고민하던 성년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다만 죄값을 치르게 할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동칠의 아내가 옥바라지를 위해 성년에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멈,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자네가 어제 그 과부로구나. 예, 저희 남편이 떨어져서. 앉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세. 동칠 아내가 옆에 앉자 성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복수하고 싶은가? 예, 자네 남편을 죽인 자들, 복수하고 싶지 않은가? 그야, 원망스럽지요. 하지만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내가 도와주겠네. 성년은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관아 부엌에 김씨라는 아주머니가 있지? 예. 저희 동네 분인데. 이것을 김씨에게 전하게. 그리고 오늘 저녁 현관 부녀의 차에 조금만 섞으라고 전하게. 이게 혹시 독은 아니겠지요? 사람을 죽이는 독은 아니네. 다만 사흘 동안 몸을 마비시킬 뿐이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네. 하지만 자네 남편처럼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저들이 저지른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네. 동칠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남편의 시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뺨을 맞던 그 치욕을 알겠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에게 전하겠습니다. 민재의 한양 여정 그 사이 민재는 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 조금만 더.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민재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상의원 문 앞에서 민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두드렸지요. 실례합니다. 김상궁을 뵙고자. 문이 열리고 60대의 상궁이 나왔습니다. 누가 이 새벽부터 소란을. 이것을 보십시오. 성년이라는 분께서. 김상궁이 옥주머니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성년이의 것이 아니냐. 성년이가 어디 있느냐. 전라도 옹달샘 마을에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관아에 갇혀 계시고 위험합니다. 기다리거라. 내가 즉시 상소를 올리겠다. 그날 저녁 관아해가 지고 관아에서는 서달과 서연이 저녁을 마친 후 편안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사가 잘 진행되었지. 내 치적이 또 쌓이는구나. 아버지의 능력이 뛰어나시니 당연하지요. 곧 한양에서도 소문이 날 겁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김씨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병에 물을 조금 섞었지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김씨는 쟁반에 차를 올려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갔습니다.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그래, 놓고 가거라. 김씨는 차를 따라 서달과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물러났지요. 서연이 차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 차가 좀 쓴데? 쓴 것이 몸에는 더 좋다고 하지 않느냐. 두 사람은 차를 다 마시고 서류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아버지, 손가락이 좀 이상합니다. 잘 움직이지 않아요. 나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 잠시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붓을 들여다 손에 힘이 풀려 떨어뜨렸지요. 툭.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무슨 다리가
굳어간다. 두 사람의 몸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돌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사람 살려. 누구 없느냐?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나리,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어서 의원을 불러오시게. 의원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런 증상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맥은 뛰고 있는데 이런 병은 처음입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나리께서 그때 포졸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옥에 갇힌 할멈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모셔와라. 잠시 후 성년이 옥에서 나와 현감의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굳어버린 서달과 서연을 차분히 살펴보았지요. 흑삼근이로군. 흑삼근이라니. 그건 전설 속에. 치료를 해주십시오. 제발. 치료는 간단하네. 사흘이면 저절로 풀리지. 흑삼근의 독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하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성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어버린 서연의 바로 앞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사흘 동안 눈만 뜬 채 지내야 할 거야.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서연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내 딸도 그렇게 죽어갔단다. 불길에 갇힌 채 어미를 부르며 움직이지도 못한 채. 성년은 일어서서 서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달, 내가 지은 죄를 듣거라. 경오년 3월 백성 김씨의 땅을 빼앗았지. 경신년 7월 과부 박씨에게서 마지막 남은 쌀을 세금이라며 가져갔지. 신유년 9월 10살 아이를 곤장으로 때려 죽였지. 성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치를 죽였구나. 멀쩡한 사람을 공사에 내몰아 떨어뜨려 죽이고 그 아내를 모욕했지. 성년은 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연, 너는 더 악독하구나. 내 손에 맞아 피 흘린 여인이며 진지 않으냐? 내 말 한마디에 가족을 잃은 이가며 진지 않으냐? 성년은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딸 수진의 옷 조각이었지요. 그리고 너는 어제 내 딸의 영혼을 짓밟았구나. 20해 동안 내가 지켜온 내 딸의 마지막을. 성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자네들이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떠올리게 될 거야. 그리고 뉘우치게 될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암행어사 출두여! 관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말마패를 들고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민재와 한양의 관군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지요. 전라도 옹달샘 현감 서달, 그리고 그대의 딸 서연, 너희가 저지른 죄를 묻겠다. 성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문수는 그녀를 보고 정중히 허리를 숙였지요. 옛 상의원 수침 선비 성년 어르신, 고초가 많으셨습니다.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네. 어사 나리, 이것이 증거입니다. 민재가 비단천을 펼쳤습니다. 바늘로 술을 노트 새겨진 작은 글씨들이 가득했지요. 이것은 20해 동안 매일 밤 기억을 맑게 하는 향을 피우며 이 고을에서 벌어진 부당한 일들을 기억했네. 그리고 하나하나 기록했지. 바늘로. 이 천에는 20년간 이 고을에서 벌어진 모든 부정부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문수는 굳어버린 서달과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달, 서연, 너희의 죄는 이미 밝혀졌다. 사흘 후 몸이 풀리는 즉시 한양으로 압송될 것이다. 굳어버린 두 사람은 눈동자만 굴리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드디어 정의가 섰구나. 성년 할멈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어. 동칠의 아내가 어린 동이를 데리고 성년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멈, 저희 남편의 원한을
고맙습니다. 원한이 풀린 게 아니네. 다만 정의가 바로 선 것일 뿐이지. 어린 동이가 성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님,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저 나쁜 사람들을 벌하고 싶었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할머님 말씀을 들으니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고. 그래서 동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할머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구나. 민재와 함께 배우도록 하여라. 박문수가 성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상의원에서 어르신을 다시 모시고 싶어 합니다. 한양으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나는 이곳에서 내 딸 곁에서 살다 가고 싶네. 알겠습니다. 대신 어르신께서 사시는 곳은 관아가 특별히 보호할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달과 서연의 몸이 풀렸고 그들은 즉시 한양으로 압송되었지요. 성년은 다시 산 위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자네는 이미 훌륭한 훈장이 아니냐. 내게 무엇을 더 배우려 하나. 할머님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약초의 지식도. 하지만 무엇보다 민재는 성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좋네. 자네에게 가르쳐 주겠네. 동치안에도 어린 동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일어나거라. 얘야, 배움에는 신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년에게는 2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낮이면 민재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이면 움막에 올라와 성년에게 배웠지요. 동이도 부지런히 산을 올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민재야, 이 풀을 보거라. 잎이 3갈래면 약이지만 5갈래면 독이란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잎맥을 보게. 약초는 맥이 또렷하지만 독초는 맥이 흐릿하네. 저도 보여주세요.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약초를 다듬다 물었습니다. 할머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복수를 포기하신 것을. 성년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 매일 후회하지. 그렇다면 하지만 복수를 안 한 것은 후회하지 않네. 민재야, 잘 들어라. 복수는 끝이 없느니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지. 그녀는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위패가 있는 곳이었지요. 내가 서달을 벌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네. 그저 그들의 죄를 바로잡은 것일 뿐이지. 정의와 복수는 다르니까. 복수는 개인의 원한이지만 정의는 옳고 그름을 바로잡는 것이지. 나는 내 딸의 원한을 풀지는 못했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들었지. 성년은 민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 모든 풀에는 독과 약이 함께 있느니라. 독과 약이 함께요? 그렇단다.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지. 극삼근도 그랬네. 죽이려 했다면 죽일 수 있었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네. 저도 평생 사람을 살리는 약만 쓰겠습니다. 저도요. 그래, 그래야 하느니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년의 움막은 이제 마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픈 이들이 찾아오면 누구에게나 약을 지어 주었지요. 할멈, 덕분에 우리 아이 열병이 다 나았습니다. 아이가 낳은 것은 아이의 생명력 덕분일세. 나는 그저 도왔을 뿐이네. 민재는 뛰어난 의원으로 성장했고 동이도 훌륭한 조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성년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민재, 동이, 이리 오너라.
두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제 곧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할머님, 무슨 말씀을... 나는 안단다. 이제 내 딸에게로 갈 시간이야. 할머님, 가지 마세요. 얘들아, 사람은 누구나 떠날 때가 있는 법이란다. 성녀는 낡은 자수틀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물려주겠네. 운막도, 약초밭도,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지식도. 할머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잊지 마라. 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아무리 분노해도, 아무리 원한이 맺혀도. 성년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니 그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되느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성년은 천천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위패가 있는 그곳으로 그녀는 위패를 품에 안고 앉았지요. 수진아, 어미가 이제 간다. 오래 기다렸지? 성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미는 좋은 어미였을까? 복수는 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정의는 지켰어. 그리고 그녀는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지요. 할머니, 문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모두 들어오거라. 마을 사람들이 안채 앞에 모였습니다. 성년이 살린 사람들, 성년에게 배운 사람들, 성년 덕분에 정의를 되찾은 사람들이었지요. 할머니, 평생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했네. 너희들을 만나서. 그날 밤, 성년은 딸의 위패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20해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성년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운막 옆에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민재와 동희는 스승의 뜻을 이어 평생을 백성을 치료하는 데 바쳤지요. 민재는 훗날 큰 의원이 되어 이름을 날렸지만 매년 스승이 돌아가신 날이면 반드시 그 산을 찾았습니다. 동희도 마을에 남아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의원이 되었지요. 스승님, 오늘도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독이 아닌 약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복수를 참는 것이 아니라 복수 대신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란 자신의 능력으로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남을 살리는 것이다. 성년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라도 깊은 산골 어딘가에는 그녀가 가꾸던 약초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은은한 향기를 맡는다고 하지요. 그것은 성년이 매일 밤 피우던 향, 기억을 맑게 해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숨기고 산골에 숨어 살던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복수를 버리고 정의를 택한 한 여인, 그리고 그 정의가 세상을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